자, 면목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기술과정 온라인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2년 전에 여러분들 1학년이었을 때 기술과정을 같이 함께 학습을 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을 사실 빨리 만나고 싶었고, 여러분들 만나는 게 되게 기대가 되고, 학교 생활도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해나가고 싶었는데, 우리가 참 예고하지 못한 사고들이 항상 언제 어디서든 이렇게 불쑥 나타나기 마련인 것 같아요.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팬데믹 현상이 발생할 정도로 완전 대공황 상태죠. 그래서 이제 계속 교육부에서도 계약을 연기하고 해가지고 4월 6일까지 연기가 됐죠. 근데 또 모르겠어요. 사실 뭐 4월 6일에서 더 연기가 될런지 어쩔런지 뭐 마음 같아서는 코로나가 빨리 잡혀가지고 4월 6일 계획했던 대로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하고 빨리 여러분들 만나서 이 온라인 강의가 아니고 우리가 평상시에 교실에서 학습했던 그런 수업을 하고 싶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지만 뭐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도 항상 선생님들이, 담임 선생님들이 지금 출석 체크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나는 안 걸리니까, 나는 코로나에 안 걸리니까 지금 뭐 10대들 코로나로부터는 뭐 그렇게 큰 치사율이 있는 것,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무런 경각심 없이 PC방을 다니고 또 게임방을 다니고 이런 식의 일들은 없으셔야 될 겁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 그 교과서 배부하는 날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코로나균이 부모님들이나 또 집에서 같이 생활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옮기게 되면 그분들은 치사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과장해서 과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경각심 가지라는 차원에서 좀 험하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의도치 않은 살인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항상 손발 깨끗이 씻고, 그리고 위생관리 철저히 하고, 사람들 많은 공공장소에는 정말 어떤 급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은 가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학습할 이제 책은 교과서 보셨죠? 기술과정. 이게 지금 2015년도 개정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아니었고, 이 목차를 보시면 여기 지금 수송기술과 에너지, 그 다음에 정보통신기술, 그리고 또 어떤 기술입니까? 생명기술. 이렇게 단원이 4단원, 5단원, 6단원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제조기술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기술들, 선생님이랑 1학년 때 학습을 했지만 기술의 정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술의 정의. 1학년 때 여러분이랑 학습을 했는데, 이시아 학생, 기술 뭡니까? 대답 못할 줄 알았어. 그렇지. 기술은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조금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인간의 편리한 삶을 위해서 A라는 원자재를 우리가 사용하기 쉬운 B로 바꾸는 수단이나 방법을 기술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뭐를 위해서? 인간이 좀 더 편하게 살자고,
우리가 기술을 활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종류 지금 1학년 때 한 거예요. 이러한 기술의 종류는 굉장히 많다라고 했지. 기술의 종류. 어떠한 것들이 있었죠? 제조기술, 뭐 수송기술, 여기 나와 있다시피 뭐 정보통신기술, 뭐 생명기술, 과학기술, 뭐 건설기술, 기타 등등의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있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다양한 기술들도 그 시대에 맞는, 그 트렌드에 맞는 기술들이 있다라는 거지. 이게 같은, 말하자면 여러분들 같은 그 경중을 가지고 제조기술도 이만큼 중요하고 수송기술도 이만큼 중요하고 정보통신기술도 이만큼 중요한 것이 시대별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 과거 같은 경우 원시 시대에는 무슨 정보통신기술이라는 것이 뭐 얼마나 있었겠어. 거의 없죠. 원시 시대에는 서로 간에 어떤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언어라는 것이 발달하기 전인데, 그때는 이제 제조기술, 왜 짐승을 사냥하기 위해서 돌도끼라든지 주먹도끼 이런 것들을 제조해야 되고, 뗀석기, 간석기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각광받는 시대였겠죠. 근데 이제 현재 같으면 이 제조기술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뭐 정보통신기술이라든지 수송기술, 또 생명기술, 또 뭐 환경기술 이런 것들이 더 훨씬 다른 기술들에 비해서 중요성을 갖고 있겠다. 그래서 그 시대에 맞는 중요한 기술들은 조금씩 변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수송기술, 그다음에 정보통신기술, 생명기술로 이 단원이 제시가 된 거예요. 작년에는 제조기술이 있었는데 제조기술이 빠지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교과서 보시면 여러분 보이십니까? 자, 수송기술과 에너지에서 128쪽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128쪽 보시면 학습 목표 보시면 수송기술의 개념과 수송기술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랑 1학년 때 굉장히 많은 학습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기술은 뭐다? 시스템이다, 시스템. 이 시스템은 몇 단계를 갖는다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3단계? 아니면 4단계? 김준우, 몇 단계입니까? 3.5단계라고 했었죠. 3.5단계. 왜 3.5단계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지, 맨 처음에 어떤 과정? 투입. 좀 이따 할 건데 한번 말 나온 김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는 투입, 그 다음은 과정이죠. 그리고는 투입을 하고 뭔가 아무튼 과정을 거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발생을 하는 거지. 그것을 산출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산출. 이제 이 산출 결과값이 우리가 투입할 때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투입을 하는데, 목표랑 대비를 해봐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의 결과값이, 내가 원하는 결과값이 나오면 피드백을 해, 안 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했던
목표했던 것이 결과로 나타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어떤 것을 해줘야 된다? 그렇죠. P 그 100이라는 것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래서 얘는 무슨 단계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선택적 단계라고 이야기했었죠. 선택적 단계. 얘는 이 네 번째 단계 피드백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얘는 0.5단계를 자기 몫으로 가질 수 있다. 수입 1단계, 과정 1단계, 산출 1단계니까 총 몇 단계? 3.5단계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수업에서 수송기술의 개념과 이 수송기술 시스템에 대해서 학습을 할 것입니다. 자, 수송기술 개념 본다라고 했으니까 수송기술의 뜻부터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송기술 단어 몇 개가 지금 합쳐져 있죠? 두 개가 합쳐져 있죠. 두 개가. 수송이라는 단어와 뭡니까? 기술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자, 기술이라는 의미는 아까 설명했어. 인간이 좀 더 편리한 삶을 살고자 어떤 그 원자재를, 원료를, 재료를 우리가 필요한, 그러니까 인간이 편리한 삶을 살고자 원료, 재료 이것들을 내가 필요한 것으로 바꾸는 수단이나 방법이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단어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수송, 그러면 이제 수송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부터 살펴봐야 될 텐데, 수송이 뭡니까? 수송. 홍규산? 수송? 자, 수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로 이동시키는 거야. 그럼 무엇을? 수송 대상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물이 될 수도 있겠죠. 사람, 사물. 또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동물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역시 식물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수송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A라는 곳에서 B로 이동시키는 것, 그것이 수송입니다. 그것이 수송이에요. 그럼 이제 단어의 뜻을 수송 기술 합쳐보자고. 수송 기술은 뭐겠어 그러면? 기술이 아까 인간의 삶을 편리하기 위해서 뭐 블라블라블라 했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수송 기술이라는 뜻은 뭐냐면 인간이 조금 더 편리하게 살고자 이러한 수송의 대상들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시키는 수단이나 방법을 수송 기술이라고 한다. 이해되시죠? 수단이나 방법을 결국에 이 수송 기술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수송 대상이라고 했죠. 수송 대상. 수송 대상. 그러면 여러분 수송 대상, 자 얘네들, 이 대상이 되는 것들, 얘네들을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시키는 것이 수송이라고 한다라 그랬는데, 그러면 뭘 통해서 이동을 시켜요? 그 무엇을 이라는 개념이 수송 수단이 되겠죠. 수송 수단. 여기에 수송 수단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수송 수단 뭐가 있죠? 그렇지, 차가 있지.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거 있습니까? 기차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4월달에 이제 예정이 돼 있었지만 미뤄진, 연기가 된 수학여행 제주도로 갈 때 뭐 타고 가죠?
비행기 타고 가죠. 그래서 비행기, 뭐 배,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수송 수단이 있게, 뭐 자전거도 수송 수단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수송 기술의 특징은, 개념 살펴봤습니다. 수송 기술의 개념. 특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네 가지가 있어. 네 가지가 특징이. 어떠한 특징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일단은 이 비행기며 기차며 배며 어떻게 출발하고 그 다음에 착륙하고 아무튼 도착하는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공간. 그래서 넓은 장소와 이 기차, 비행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공항에서 뜨고 착륙하고 이러잖아. 이륙하고 착륙하고. 그다음에 배는 어디에서? 항구에서. 기차는 뭐 서울 같으면 서울역, 용산역에서. 그런 장소에, 넓은 장소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공항, 또 뭐 항구, 역에 투입되어져서 그 시스템들을 운영할 수 있는 누가 필요합니까? 사람이 필요한 거죠. 사람. 그래서 다양한 인력을 여기 나가죠. 지금 넓은 장소와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이 수송 기술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 기차, 비행기, 배. 선생님이 지금 말을 한 것이 이미 답을 준 셈이 됩니다. 다양한 수송 수단이 존재를 한다. 이 수송 기술을 우리가 이용할 때에는 다양한 매개체, 수송 수단이 존재를 한다. 다양화라고 쓰면 안 되겠다. 다양한 수송 수단이라고 써야겠네요. 자, 아까 같이 다양한, 이제 수송 수단의 다양화 그렇게 쓴 것은 수송 수단을 다양화시키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화시키자라는 것은 아니고 이미 기본적으로 다양한 수송 수단이 존재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으로는 자동차는 어디로 다닙니까? 그렇지. 도로로 다니죠. 기차는 철로로 다니죠. 비행기는 공중, 하늘로 다니죠. 떠서. 배는 물에서, 물길로 다닙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자동차가 철로에서 달릴 수가 있어? 기차가 도로에서 달릴 수가 있습니까? 배가 하늘에서 달릴 수 있나요? 비행기가 물에서 달릴 수가 있나요? 아니죠. 이 수송 수단들은 자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고유한 이동길이 존재를 한다. 수송 수단만의 이동길이 존재를 한다라는 세 번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이 수송 기술은 이 수송 대상들의 가치를 높여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수송 대상의 가치를 상승시켜주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무슨 소리냐면 이 지금 수송 기술, 만약에 비행기가 없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가 없었어. 지드래곤이 한참 요즘에 뭐 유명한 그 아이돌을 모르니까 선생님이 지드래곤이라고 그냥 얘기를 할게요. 지드래곤이 저기 막 어디에서 빅뱅이 예전에 공연하고 이러면
비행기로 이 전세기를 내줘가지고 걔네들만 이렇게 빨리 이동을 시켜주잖아. 그게 뭐야? 비행기로 하여금 빅뱅만 이렇게 이동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누구의 가치가 상승한 거죠? 빅뱅의 가치가 상승을 한 거죠. 그래서 수송대상, 인간의 가치가 올라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아까 식물도 있었는데 선생님이 식물 또 뭐 동물도 동물이라고 하면 그렇고 아무튼 동물의 죽은 동물 돼지들 있죠. 돼지나 소 이런 것을 잡아가지고 제주도 흑돼지를 잡았어. 제주도 흑돼지를 잡아가지고 서울로 공급하는 시간이 요즘에는 비행기로 그냥 하루 만에 바로 오잖아요. 작업해서. 그렇지 않고 걸어가지고 왔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미 고기가 다 부패돼가지고 이 수송 대상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 하락하겠죠. 근데 요즘은 뭐가 있으니까? 비행기가 있으니까 이 수송 대상의 가치가 올라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식물도 마찬가지겠죠. 식물 같은 경우도 당연히 빨리 이동을 시키기 때문에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장소로 이동을 시키는 그러한 이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송기술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봤고요. 수송기술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시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송기술 시스템은 아까 설명했어요. 수입, 과정, 산출, 피드백이라는 과정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했죠. 1학년 때 사실 다 한 겁니다. 제조기술의 시스템, 건설기술의 시스템 다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자, 수송기술의 시스템 수입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과정이라는 단계를 거치죠. 그리고 산출이라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그래서 선택적 단계까지 3.5단계를 거친다라고 했는데요. 수송기술에서의 투입은 뭐가 되겠니? 아까 말했던 수송 대상들, 인간이 움직여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동물을 이동시켜야 될 거고, 사물, 식물 이런 것들, 그런 것이 투입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다시 말하면 수송 대상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뭘로 옮길 거야? 아까 말했던 비행기, 기차, 자동차라는 수송 수단이 필요하겠죠. 그것이 투입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정보죠, 정보. 정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용산역에서, 서울역에서 부산을 놀러 간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 몇 시 차로 부산역이라는 곳으로 이 도착지가 딱 정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보겠죠. 하나의 정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투입 단계에 이루어져야 될, 고려가 되어야 될 사항들이다. 자, 그러면 투입 때 이런 것이 이루어졌으면 과정은 뭡니까? 과정은 이동하는 겁니다. 이동하는 것이 과정이 되겠죠. 얘들을 이 수송수단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도착지로 이동시키는 거, 내가 원하는 이 목적지로 이동을 시키는 거, 그것이 과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산출은 뭡니까? 산출은 이동된 거, 얘는 이동 중이라고 하면은 산출은 이동이 이제 끝나가지고 그 목적지에 딱 하고 도착을 한 상황을 얘기하죠. 산출은.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란 말이지. 이 도착.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 서울역에서 부산역으로 가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었잖아요. 몇 시 차로.
그 목표에 내가 도착하고 보니 이 산출값이 정확하게 일치했느냐를 여러분들이 따져줘야 됩니다. 따져봤더니 내가 원하는 역이 아닌 대구역에서 내가 하차를 해버린 거야. 그러면은 내가 목표했던 부산역이 아니니까 얘는 피드백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지. 그리고 피드백을 선택적 단계 피드백이라고 썼어야 되는데 얘랑 바꿔야 됩니다. 잘못 썼어요. 자, 이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여기로도 화살표가 가 있고 여기로도 가 있단 말이야. 그 소리는 뭐냐? 내가 울산에 잘못 도착한 것이 애초에 내가 티켓팅을 할 때 도착지를 잘못 알고 투입 단계에서 오류를 범한 것인지 아니면 차를 끊었어, 부산역으로. 근데 과정 중에 내가 잠자고 있었어. 그래서 순간 딱 깼는데 기차가 막 출발한대. 그러니까 이게 혼비백산 돼가지고 막 부산역인 줄 알고 막 대충 시간 보니까 뭐 2시간 정도 되니까 여기 부산역 갔거든 지금. 그러니까 막 그냥 내리는 거야. 목적지도 확인도 안 하고. 여러분들 지하철 타다 보면은 이렇게 피곤해가지고 졸면서 갈 때 그럴 때 있죠. 목적지를 지나쳐 갈 때도 있지만 그 내가 내리려고 하는 목적지 이전에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지하철 이 위에 봐봤더니 어때요? 아직 한참 남은 경우들이 여러분들 있습니다. 종종.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값에서 과정 단계에서 잘못된 건지 오류를 범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따져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모든 기술은 이 시스템에 적용이 된다라고 했어요. 시스템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투입, 과정, 산출, 피드백이라는 이 3.5단계 얘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라고 했죠. 얘를 가리켜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수업을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가지고 여러분들을 학교에서 빨리 보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 1교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과정이.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지금 잠이 잘 모두 다 안 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이 팔깍지 껴가지고 기지개를 쭉 위로 한번 펴주시고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아무튼 집에만 있다고 또 이제 가만히만 계시지 마시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그 거실이라든지 여러분 방에서 스트레칭 같은 거 수시로 해주시고 아무튼 체력 관리에 여러분들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